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투자자들 정신 차리세요.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공격적이라 가지고 조금 언짢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요렇게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요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저는 방송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뭐 전문가처럼 대본 짜놓고 막 이렇게 읽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좀 투자 좀 오래 했으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뭐 대화하듯이 요렇게 좀 어설프고 버벅거리고 해도 그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개인적인 이야기나 푸념 이런 게 듣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채널 보시면 돼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구독자도 필요 없고 신규 시청자도 필요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요, 딱 진짜 좀 건강하게 비트코인을 내가 한번 투자해볼까 이러면서 공부하려고 영상 보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이전부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2월, 3월, 4월 막 이럴 때 고점에 물려가지고 다른 채널들이나 매체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고점에 매수해놓고 지금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올라간다 하던 유튜버들한테 지금 신뢰를 잃고 새로운 채널들을 막 찾아서 이것저것 보다가 허쉬를 발견한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되게 골마 있거든요. 그죠? 유튜브에 대한 불신도 있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구독한다? 그러면 제가 관점이 틀리거나 이랬을 때 그냥 원망밖에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로 막 구독하시는 분들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뭐냐? 자,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딱 출시되고 나서 딱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미국이 지금 현물 ETF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자,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뭐였냐면, 미국은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계속 비트코인을 막았어요. 사기라고 하고 영으로 수렴한다고 하고 환경오염 시킨다고 하고 뭐 해킹 일어난다고 하고 5만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비트코인 하락을 외쳤는데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채택을 한 걸 보니 개인의 선택을 받았고 반미 국가들의 선택을 받았고 이제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없는 나라들의 선택을 막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못 사는 나라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가 좀 없어지면 달러밖에 선택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대체 화폐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선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미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비트코인을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금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수용을 하냐? 자,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요. 미국이 고금리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조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요. 경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괜찮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장으로 해외 자금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한 건 현물 ETF를 딱 통과시켜서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나스닥과 커플링돼서 움직이도록 만들자는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었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딱 봐요. 1월 달에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은 쭉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현물 ETF 누가 투자하는데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현물 ETF도 막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나스닥이랑 완전 커플링 되니까 통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나스닥 가격이 같이 막 하락하고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한 거예요. 미국이 원하던 딱 그 그림이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소리 하죠. 뭐 경기 침체가 어떻고 저떻고 뭐 나스닥은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은 왜 상승하지 못하나.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전문가라면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 나스닥이랑 커플링 된 게 뭐 불과 얼마 됐다고요? 그죠? 자, 알트코인은 내용이 달라요. 그때 또 제가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은 미국이 채택을 한 게 맞는데 알트코인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증권으로 분류해서 SEC 같은 규제기관의 관리를 받으면서 증권으로 분류되게 되면 거래소에서 거래 못해요. 그냥 SEC의 이제 승인을 받은 거래소는 가능하겠죠. 그 거래소 밀어줬던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였고 꼭 좀 그런 작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이나 거래소를 막 공격하고 그랬었는데요. 소송 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조금 완화되긴 했어요.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증권으로 완전 딱 분류하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반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FIT 21 법안이 완벽하게 딱 규정이 딱 정해져서 승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다. 그래서 한 템포 조금 쉬고 있는 느낌도 들긴 든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고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미국이 채택을 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은 나스닥이랑 커플링 되고 미국 통화정책이나 경제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원래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비트코인은 자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줬지만 발행사들은요. 비트코인 발행사들은 이제 어떤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딱 출시했을까요?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같은 그런 기업들을 보면 발행사들을 보면 왜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냐면 기존 주식 포트폴리오에다가 비트코인을 딱 넣어보니까 수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더라. 그리고 수익률도 좋아서 기존에 주식만 담았던 포트폴리오보다 비트코인을 끼워 넣었을 때 하락할 때 해칭도 되고 상승할 때 더 많은 상승을 해주더라. 그래서 수익률이 더 올라가더라. 이 생각으로 현물 ETF를 발행한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받쳐주고 올라가 주니까 좋다. 그러니까 주식 하락의 해칭 수단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최근에 그냥 현물 ETF 승인이 나고 현물 ETF로 자금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막 헤지 펀드들이나 뭐 이제 막 단기 트레이딩 하는 선물 포지션 잡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이랑 엄청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원래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되는 게 맞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위험자산들이 하락할 때 거기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금리 인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다, 뭐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 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되는 걸 가지고 나스닥이랑 완전 커플링 되도록 만들어 버려가지고 비트코인이 무슨 주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제일 좋은 건 뭐냐?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도 좋고 부동산에도 좋고 금한테도 좋고 비트코인한테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자산에 다 좋은 겁니다. 왜냐?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이 다 긍정적이에요. 그냥 금리 인하만 딱 봤을 땐.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이제 미국 주식에는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왜냐? GDP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많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GDP가 감소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그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주식에 투자를 못 할 거고 돈을 뺄 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주식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현금화 시켜 놓는다고요. 그리고 다른 자산,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비트코인은요, 경기 침체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영향받는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주식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 지금 미사일 쏘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거다. 지금 중동 전쟁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금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라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락할 거다가 아니라 크게 반등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전쟁이 터진 게 아니고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세가 없다고요. 별로. 저 같아도 지금 안 들어간다고요. 전쟁은 비트코인의 호재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막 미국 주식하고 커플링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터지면 하락할 게 뻔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전쟁이 만약에 진짜 딱 터졌다. 전쟁이 터지고 진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막 유가 상승하고 주식 하락하고 이러고 나면 비트코인은 반등해 줄 수가 있다고요. 러우 전쟁 터졌을 때도 터지기 직전까지는 하락했어요. 근데 딱 터지고부터는 반등을 좀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다른 투자할 자산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금이나 국채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후로 봤을 때. 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무조건 떨어지죠. 왜냐하면 유가 상승하고 막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공급망 중단되고 막 국제 무역 제한되고 막 이러니까 실적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전쟁이 미국 주식에는 당연히 악재가 확실하다. 예.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야기가 다르다. 그럼 지금 전쟁 이슈가 원인이면 왜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은 있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지금은 유가도 좀 하락하고 있고 낮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주가 끌어올려 줄 것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은 버티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이다 위험자산이다 이 분류를 떠나서 지금 당장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 많아요. 개인이 많고 헤지 펀드들이나 아직까지 기관 같은 이런 기관이나 막 튼튼한 세력들이 뭔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는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측을 조금 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버리면 또 제 관점이 틀렸을 때 막 또 원망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예, 제 생각일 뿐이고 이전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이 잘 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관점 막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할 거예요 하락할 거예요 이거 말고요. 그냥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시장의 흐름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대선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예. 돈 풀고 막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막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직전까지. 예, 그래서 대선 직전까지는 가격이 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전까지 제가 뭐 한 2월달, 3월달까지만 해도 2월달엔 조정받을 줄 알았고 2월달에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상승하길래 3월, 4월에는 이대로 상승하겠다. 그리고 대선까지 딱 상승하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2월달, 3월달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년 초에서 중순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뭐 대선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대부분은 내년을 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 관점도 조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대선 전까지 그렇게 막 2억, 3억까지는 못 올라가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해주겠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많겠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막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 트럼프는 지금 뭐 그냥 표심을 얻기 위해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선에 당선이 되고 나면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저는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왜 지금 트럼프 지지율 상승하는 게 안 좋냐?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대선 전까지 계속 상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딱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이제 트럼프 막상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정책들을 펼칠지 아니면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낼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어요. ETF 때처럼. 예. 수익 실현. 근데 만약에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딱 당선이 됐다. 그러면 악재로 비트코인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은 거의 동률이 됐지만,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해리스가 뭐 54%, 56%막 이렇게 거의 앞섰잖아요. 많을 때는 거의 10%까지도 앞서는 데이터도 막 보이더라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 어땠는데요? 그냥 지금이랑 비슷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고 해리스 당선 확률이 높다는 보도가 막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딱 반전으로 승리했다. 그럼 호재로 가격이 빵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예. 해리스가 지지율이 높았는데 해리스가 승리했다. 그러면 또 그냥 뭐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갔으니까 조금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 충격은 그리 크진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만큼 가는지를 봐야 되고 지지율이 누가 올라가고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제 입장은 조금은 변할 거예요. 근데 큰 틀로 보자면 대선 전에는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 늦어도 한 10월 달쯤에는 상승을 할 것 같다. 뭐 그게 9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조정이 조금 오래 갈 확률이 많겠다. 갑자기 카멜라 해리스가 뭐 민주당은 뭐 암호화폐를 뭐 좋아합니다. 이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늦어도 한 10월 달부터는 상승할 것 같고 그렇게 뻥튀기 쫙 한번 시켜주고 대선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을 억지로 끌어올려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거품은 조금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품이 조금 꺼진다,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나스닥이 더 크게 조정을 받고 경기 침체도 지금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경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GDP가 좀 높게 나오고 그런 거지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당선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스닥이 막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고 만약에 기관의 이제 선택을 조금 받으면서 횡보하다 조금씩 상승해준다. 저는 그런 그림을 가장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이탈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상황을 저는 가장 좋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돼서 쫙 상승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나스닥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은 상승해주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네. 이런 인식이 딱 바뀌는 순간 저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이미 상승장 한번 3월 달에 끝이 났고 지금은 조정받고 있다. 원래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알트는 큰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해야 될 상황에 잘 버텨주고 있다. 근데 대통령 당선이 되고
개인들이 조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조정받게 되면 그때 되면 세력들이 또 한번 매집을 쫙쫙쫙쫙 하면서 내년에 쫙 상승해 줄 것 같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멤버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23일까지만 할인가가 적용이 돼요. 예, 23일 이후에는 6만원 주고 구독하셔야 돼요. 멤버십 가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간 보고 있는 사람들. 허씨가 멤버십 말고 막 멤버십에서 어떤 걸 할까, 잘 할까, 뭐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23일 지나면 6만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30% 할인할 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달이라도 한번 해봐라. 해보시면 크게 후회 없을 거다. 그렇게 한번 다시 강조 드리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